그럼 박병창 이사님 네. 바로 또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보합권 시작을 했다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플러스 0.04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약밥 수준, 그러니까 네.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어제 하락은 했지만 약했냐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계속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 나고 나서 매물 좀 나오는 거니까요. 네. 특별한 이벤트에 의해서 뭐 음봉이 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자동차 지금 여기 텍스타일은 없는데 자동차 쪽의 종목들이 좀 빠졌는데요. 네. 그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건 스탠리였죠. 예, 모건 스탠리요.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쪽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가 2.1%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1.8%, 인텔 3%, AMD 2.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연일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좀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탄탄하게 지금 주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추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습니다. 뭐 여러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예상이 1.12달러였는데 1.18. 매출은 예상이 76억 달러 정도였는데 77억 달러. 마진은 34.7% 예상이었는데 36.5%다 뛰어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요. 전망을 궁금해했던 거잖아요. 네. 향후에 반도체 피크 논란이 있고 피크 후에 내년에 꺾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망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망은 EPS는 예상이 1.52에서 1.66에서 1.82 사이로 높였고요. 매출은 83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었는데 85에서 89억 달러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냐. 마진은 37.6%가 예상이었는데 38.5에서 40.5 정도로 꽤 많이 올라갔죠, 전부 다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에서 제가 이 타이핑할 때는 13.6%였는데 지금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14.4%까지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HBM 물량 만드는 것을 완판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 부분만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피크 부분은 지금 예상 내년도의 예상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 부분은 이제 다들 예상 긍정적으로 또는 인정을 합니다. 네. 긍정보다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예상 상황 속에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좋을 건데 그것이 점차로 이제 둔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는 지금 없었지만은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얘기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얘들이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급등했고 최근에 5일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연속 상승한 상태에서 시간에서 오르니까 뭐 거의 뭐 20% 30% 정도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지금은 한 1에서 2% 정도 관련 반도체 쪽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을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엔비디아 상승폭이나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폭에 비해서 나스닥이 보면 0.04%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다 매물을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물을 많이 맞은 쪽은 헬스케어 쪽이 많이 매물을 좀 맞았고요. 헬스케어요? 예.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았다. 자동차 쪽이 좀 좋지 네.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표를 보시면요, 제가 왜 그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지금 지정 리스크는 뭐 워낙 불확실성이고 어려운 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지상전 한다라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 협상하려고 한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려고 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냐면 환율하고 유가를 맺는 선물을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가가 69.8달러로 떨어졌어요. 어제 71달러였는데 많이 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중국의 경기 부진을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스팟 그 단기적으로는 지정 리스크가 강해지면은 이런 부분이 이게 유가가 급등할 수 있거든 선물이.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안화가 7.03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부양 정책하면서 위안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이거 떨어졌다는 얘기는 7.16에서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가운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9입니다. FMC 회의 전에가 3.6%대였어요. 네. 7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단기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정 리스크를 더 반영하고 있는 거라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도 이 지표를 보시면서는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3개월물을 많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의 이 차가 그게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10년 만기하고 3개월 차도 많이 보거든요. 네. 시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0bp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3개월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3개월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3개월 물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단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지 이 변동성이 커지는지 이걸 앞으로 체크하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었고 반도체가 강세였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이콘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추이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 77억 달러 발표했잖아요. 네. 다음 분기 예상이 85에서 89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예전에 반도체 피크였을 때 네.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21년, 2022년도에 봤을 때 이 84억 달러 정도까지 분기별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77억 달러지 않습니까? 네. 다음이 85, 86을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크 정도까지 요번에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도체 피크를 얘기할 만도 하겠죠. 네. 이 보시면 한 번도 그러니까 직전 예. 그 최고 실적을 뛰어넘은 적이 예. 없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네. 또 쭉 빠졌다가 또 여기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네. 여기 가져갔다가 쭉 빠졌다. 지금 이런 주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분기 예상이 지금 위에 보면은 85에서 89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그 전하고 똑같잖아요. 2021년, 22년 네. 요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뭐 둔화되면서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게 만약에 AI가 하면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네. 뒤에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AI가 하지 못하는 거는 미래의 예상이잖아요. 네. 미래에 새롭게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포인트는 뭐냐면 AI 하드웨어. 저도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HBM으로 수익이 이만큼 드는 거 오케이. 네. HBM이 완판되는 거 오케이. 다 그것까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의 수요가 늘지 않고 레거시가 수요가 늘지 않고 그리고 AI 부분이 서버용 하드웨어 쪽이 이렇게 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이외 플러스 알파의 수요가 뭐가 늘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요번은 그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빨리 그 수요가 따라오느냐. 이 수요가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뉴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쪽만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AI 기능이 들어간 노트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관심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다시 똑같이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좀 견조함을 계속 이뤄질 거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쟁이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여기 지금 제가 이걸 지우지 못했네요. 뭐죠? 코스피가 어제 1.34% 하락을 했는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34%였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였는데 마이너스였어요? 어제 마이너스였는데요. 네. 어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2시 이후에 하락입니다. 야. 왜 갑자기 이렇게 밀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 방송 이 기자님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아니 뭐 아니 그 저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뭐 그 계시는 시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네. 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뭐 그렇게 아직 예. 뭐 믿을 수 없다라든지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그 아 그 저기 뭐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예. 사실 이렇게 마땅히 하락할 만한 이유로 찾을 만한 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여기 세 가지를 지금 써왔는데요. 네. 일단 요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요. 일단 우리 시장이 취약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네네.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요 시간에 세미나를 하고 있어갖고 요걸 못 봤어요. 그래서 세미나 외부 세미나에서 끝나고 전화를 막 했더니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들도 보고 그 상황이 어땠나는 이제 유심히 좀 끝나고 나서 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동 리스크예요. 네. 지금 이제 지상전 얘기하면 확전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마지막에 이게 지상전 되면서 확전되지 않겠냐, 전면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걸 반영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요, 네. 대만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이유가 안 됐습니다. 어제 네. 하락에. 요건 이유가 2시 이후에 급락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장중에 밸류업 지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밸류업 지수 발표에 구성 종목 발표하면서 다들 이게 왜 들어갔어? 두 분도 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왜 빠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의구심을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표현을 드리기를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네. 이게 실효성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제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되겠어?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제. 그런 가운데 어제 장중에 밸류업 지수에 당연히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 금융주 중에 뭐 KB금융의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아침부터 막 빠졌어요. 4%, 5%씩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지면서 편입된 종목도 어제 같이 다 빠졌어요. 편입된 종목들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뭐 해소하자, 밸류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은 뭐 세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나온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보고서들은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에 아쉬운 점 뭐 네. 이러면서 각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막 나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어제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침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오후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뭐 세간에 말하기 좋고 막 그냥 핫 이슈거리를 많이 드는 사람들은 이 금투세 유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네. 당론을 한 달 정도 더 얘기 들어보고 네. 한 달 후에 결정하겠다. 요 발표가 나오고 빠졌어요 이게 곧바로 시장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들 보통 설명을 어저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뒤에 있는 밸류업 지수하고 금투세의 요 부분의 보도는 두 개 다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밸류업 지수 실망에 대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공감이 네. 어느 정도는 네. 되시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한다라는 발표 때문에 갑자기 1%나 빠져? 그렇게까지 여기에 우리 시장이 예민해? 이렇게는 조금 의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수급적 취약한 상태에서 예민해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화딱지 나는 거죠. 그냥. 네. 네. 막판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적인 생각 그냥 뭐 금투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드렸으니까 생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한 달 정도를 더 당론을 뭐 취합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9월 말이에요. 네.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10월 말 11월이 되잖아요. 야, 이렇게 질질 끌다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갖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도 얘기를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실망감이 상당히 어저께 있지 않았나. 이거 하는 거다 이렇게 가면 이런 쪽에 어제 어떤 투심이 좀 발동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주변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금투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의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금투세는 사실은 지금은 국힘당에서는 이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당에서 유지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금의 성격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폐지해야 되고 국힘당에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 세금이 약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지자들도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또는 정치인들은 뭐랄까요 그 투표 선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지지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이거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선거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좀 이해가 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들 요 표현을 왜 드리냐면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고요. 요 표현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네.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토론회까지 했는데 한 달 동안 당론을 더 모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러면 이거 뭐 유예 또는 폐지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어제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좀 뭐랄까 투매 비슷한 그런 매물이 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어저께 있었다. 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밸류업 지수 실망의 내용이 훨씬 더 컸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서 마지막에서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5,547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하고 계속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데 외국인들 전체 순매도가 5,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어저께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샀습니다. 네. 삼성전자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수를 파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수를 파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왜 이렇게 팔아?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뭐 언론이나 아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뭐 딱히 뭐 조사를 하지 않은 거라서 말씀 좀 그렇지만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 많이 하면 국가 부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나왔잖아요. 화장품 중에 다른 좀 좀 중소형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았고 미국형 화장품 좋았고 OEM들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대중국 관련 화장품들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어쨌겠어요? 아 반대로. 어제는 반대로 그들만 갔어요? 예, 아모레퍼시픽 9%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제 대중국 관련 화장품주들, 그리고 대중국 관련 종목들이 소비주 관련 종목들이 어저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하셨어요? 왜냐면 네. 이게 뭐 5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면 대중국 화장품들 네. 기대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더 좋다는 감정 혹은 이거는 중국보다 확실히 좀 프리미엄하다 이런 느낌을 별로 안 갖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할 때는 좀 지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데 워낙에 그쪽의 투심이 그쪽 방향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가치 대비 더 많이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좀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지 적어도 않나. 그만큼 예, 너무 예. 마이너스 난 것만큼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아니 실적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대중국 향이라고 그래서 그냥 빠져. 대중국 향이라서 안 좋았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럴 수 데들은 있겠네요. 좀 네. 정사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벤트는 파월 장관 옐런 장관이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BOJ 금정위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있고요. 오늘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 소비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예, 요거 우리 마이크로 실적 발표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매일매일 제가 이거 매크로 시황과 전략 쓰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한 말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기대는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 부양 이게 기대잖아요. 네. 연착륙에 대한 기대. 네. 우려는 경기 침체와 지저항 리스크잖아요. 네. 지금의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과 BOJ 정책이잖아요. 네.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실적만 바라보고 종목만 바라보자. 종목 개별 종목 중심으로 바라보자.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 시황보다는 시황이 확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미국이 50bp 금리를 비컷하면서 거시경제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가면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큰 겁니다. 전 세계 경제와 전 세계의 수급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국가별로 섹터별로 종목별로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보다는 일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하게 되네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환율이 강세가 돼서 그것으로 인한 수급의 변화. 네.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 더 크게 아마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 지금 이 페이지가 전 세계 모든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닌가. 그렇죠. 와.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마이크론이 현실적 발표했고 이거 맨날 보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에서 14%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어떨까요? 삼성 외국인들이. 오늘은 설마 좀 사겠지. 오늘은 사겠죠. 네. 오늘 살까요? 아니면 매도 규모가 좀 줄까요? 어떻든 아침에 상승 시작하겠죠. 네. 한 2%든지 아니면 뭐 특히 뭐 SK 하이닉스는 좀 더 상승을 할 거고 폭이. 그래서 상승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지켜내느냐 다시 밀리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 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영향이 있으니까 아침에 뜨긴 뜨겠죠,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어제 시황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금투세 및 세금 정책에 예민해 있는 현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 말씀드렸듯이 실적 중심으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중산층 정책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뭐 우리나라 돈 한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쭉 발표를 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정책들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우리 일본이 주식시장에 내놓는 정책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보면요. 그런데 아무튼 헬스 부분에는 아주 그 뭐랄까 독특한 부분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치하고 트럼프 후보가 낸 게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심각하고 어찌 보면은 큰 변혁이 있을 수 있는 막 그런 내용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미국 산업주의 천명을 했습니다. 그 8년 전에죠. 이제는 8년 전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신미국 산업주의를 천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투표하면 아주 지목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 미국으로 올 거다. 어떻게 될 거냐? 제조업 정책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할 거다. 제조업 담당 대사의 임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업체들의 짐을 싸서 미국으로 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회사 및 제조업체의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미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만 해당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할 것 같아 트럼프는 진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근데 솔직히 사실 전, 예. 말씀하세요. 미국으로 돌아오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수익성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그 비싼 임금에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앞뒤가 다른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네.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날 테니까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할 텐데 이민자 오지 말라고 하고 이민자 고용해야만 되는 정책을 사용하는 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많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 만약에 돼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진짜 지금 정프로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네. 어떻게 되나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머리 아플 것 같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를 보면은 더더욱 미국향 미국향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네. 같아요. 우리 기업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납품을 어디다 하느냐 이런 게 쭉 거기 보면 재무제표에 보면 기업 분석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품이 뭐고 수출 비중이 얼마큼이고 내수 비중이 얼마큼이고 그리고 수출은 어디 향이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내가 투자한 기업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를 한다. 네. 예를 하나 들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데가 주가가 더 좋고 그리고 미국이 향이 높은 데가 주가가 더 좋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아마 공장들 보면서 그 고부가 돈 많이 남는 회사들 그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5% 이렇게 남는 회사들은 안 갖고 오고 네. 40% 50% 이렇게 남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HBM이든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남는 애들만 쏙쏙 골라서 아마 미국으로 오라고 압력을 엄청 가할 거라. 네. 그럼 이제 결국 우리나 뭐 그런 독일이나 이런데 중국 이런 데서 좀 돈 많이 남을 법한 회사들이 다 미국으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것 같다. 걱정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도 쪼그라들 수 있어요. 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스마트띵 서비스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 포티투도 다시 협업을 해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제어 그리고 차량의 인포 시스템으로 집안의 삼성전자 가전을 제어하고 산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전 협업을 이제 했나 싶어요. 사실은. 일단은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는 많이 되어 있죠.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차량 내에서 내 IT 기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인포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번 뉴스는 현대차 배터리 내재화로 저가 전기차 승부수 라는 이제 제목의 한국경제 뉴스였습니다. 2027년 완공으로 1만에서 2만 대분의 배터리 설비 구축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부 저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이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양재 핵심 소재 업체와 납품 가격 및 물량을 협상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는데 LNF나 LG화학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기술 내재화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 밑에 얘기를 이제 덧붙인 겁니다. BYD는 배터리의 80-90%를 내부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얘는 배터리를 만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BYD에서 저가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전기차 한 묶음으로 설계 생산해서 비용 절감과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가 전기차의 승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목표는 한 13,000, 14,000 정도 대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과 협상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텍스트예요. 왜 안 가져왔냐면은 IB에서 얘기했는데 어디 IB에서 얘기했는지를 제가 봤는데 나중에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거 없이 가져올 수 없어서 제가 가져오진 않는데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월가 IB 중에 한 군데에서 그 배터리 업체들 중에 CATL, BRD,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파나소닉 네. 요 5개만 이 캐즘에서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어려질 거다. SK온도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 5개만 살아남아서 이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주가는 업사이드가 50% 이상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누가 썼는지를 못 봐가지고 텍스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네. 그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요번에 아이폰 16 나왔는데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1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 한다라는 블룸버그 발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우리 한국은 3월부터 서비스 한다라고 좀 합니다. 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정말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 반도체 피크 논란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디바이스 IT들이 활성화돼야지만 그렇죠. 그래야지만 반도체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5번째 뉴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쪽의 소부장들이 서로들 옛날에 분사도 하고 뭐 아니면 또 M&A 해가지고 뭐 자회사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다 통합하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SFA는 계열사 CIS, SNU와 통합을 하고 있고 ISC는 자회사 ITMTC와 프로웰을 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GI텍은 뭐 합병으로 다른 MV텍을 합병하려고 하고 이제 합병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이 자체적으로 그 규모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특히 2차 전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뭐 장비 부품 회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캐즘을 지나면서 향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계속 합병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쪽일수록 이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 유동성이 막 풍부하고 굉장히 좋을 때는 다 같이 막 오르잖아요. 아무거나 막 사도 오르잖아요. 섹터별로 막 순환매하면서 손순환에 대해서 막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 유동성이 없고 굉장히 힘들어질 때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종목을 찾아야 된다. 네. 종목을 막 골라야 돼. 굉장히 어려워지고 종목을 진짜 오를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종목을 압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곰팡이 균 얘기하면서 하나로 압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주시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동안에 쭉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업들도 막 좋고 막 이럴 때는 막 분사하고 뭐 상장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막 증자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간다고 하고 또 그 섹터 산업이 좀 좋지 않고 이럴 때 막 뭐 M&A 해가지고 다른 뭐 자회사 막 걸리고 막 분사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경험적으로 볼 때는 두 번의 경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봤을 때 그렇게 물어마식으로 이게 했던 기업들은 나중에 다 안 좋았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그 이럴 때는 진짜 다 그냥 다 내부 다독거리를 해야 돼요. 네. 내부 다독거리를. 네,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보면은 굉장히 계열사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합치려고 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이게 아마도 그런 흐름을 좀 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 시장 관련된 이슈들까지 네. 쭉 짚어 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도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